안녕하세요. 칠기존 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녹록지 않은 삶과 세상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경제위기, 기후위기, 세계 곳곳의 전쟁을 비롯하여 불확실하고 위태로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현대인에게 막연한 긍정의 힘은 쉽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백 년 전 삶의 현실을 냉철하게 조언하는 쇼펜하우어, 니체 등 철학자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동영 작가의 삶이라는 지옥을 건너는 70가지 방법입니다. 이 책은 쇼펜하우어의 대표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인생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사상의 깊은 정수를 담아내어 일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성, 고통, 죽음, 행복, 해탈 등 10가지 주제를 70개의 아포리즘과 해설로 풀어내어 우리 인생을 지켜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모든 삶은 고통이라고, 세상은 원래 나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뜻 냉소적으로 들리는 그의 말들은 그러나 깊이 숙고하면 뜻밖의 위로가 되고 도리어 살아갈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생각은 노년도 청춘으로 만들 수 있다. 청춘이 행복해 보이는 이유. 청춘이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년이 슬픈 현상으로 비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년이 슬픔의 현장으로 인식되는 한 세월은 야속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사형대로 끌려가는 죄인처럼 살게 되는 것이다. 삶만 염두에 두고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만다. 사는 일에만 열중하다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진다. 청춘이 행복하게 보이는 이유는 수많은 가능성 때문이다. 가능성이 문제이다.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문제이다.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를 보인다.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봤을 동화 속 이야기가 하나 떠오른다. 제임스 매튜베리의 피터팬의 한 장면이다. 어두운 밤 창문을 통해 잠을 자지 않고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 피터팬이 나타난다. 그러고는 네버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가자고 유혹한다. 네버랜드는 마음의 지도 속에나 존재하는 이상향이다. 마음의 고향이다. 유토피아이다. 현실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다. 네버랜드의 네모나 유토피아의 유나 모두 반대말을 만들어내는 접두어이다. 랜드나 토피아는 모두 땅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없는 땅이라는 얘기이다. 하지만 없지만 있다. 모순이지만 생각의 영역에서는 가능한 논리이다. 피터팬이 자기를 따라오면 네버랜드로 갈 수 있다고 하자 아이들은 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때 피터팬은 아름다운 생각을 떠올리면 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름다운 생각은 행복한 생각으로 번역해도 상관없다. 행복한 생각이 사람을 날 수 있게 하고 그런 생각이 네버랜드로 갈 수 있게 한다. 행복은 생각에 달려 있다. 동심을 불러 일으켰던 이 말은 영원한 묵상의 대상이 되어 어른이 된 정신까지 여전히 네버랜드로 끌고 가고 있다.
좋은 정신은 좋은 생각을 낳는다. 행복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에우다이모니아이다. 에우는 좋은이란 뜻을 지닌 접두어이고 다이모니아는 정력 내지 정신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다. 합쳐서 번역하면 좋은 정신이 된다. 좋은 정신이 좋은 생각을 낳을 것은 틀림없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아쉽게도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될수록 누구를 흉보는 일은 많아진다. 좋은 얘기를 들으려 해도 누가 누구를 욕하는 말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만다. 나쁜 생각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정신은 인생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의미 없이 허비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가끔은 좋은 말을 입에 담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악담을 쏟아놓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시간쯤으로만 활용한다. 노력한다면서 나쁜 생각으로 훈련을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생각이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은 심연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악담은 대담이 아니다. 악담은 일방적이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들어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소리가 일방적인 것이다. 하지만 대담은 대화의 형식이고 대화는 서로를 존중하는 상황에서 실현된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대화에 활용했는가. 낯선 의견을 듣고서도 자기 의견을 내세우며 버티는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낯선 의견을 받아들이며 사랑까지 해준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는가. 눈을 감고 반성을 해봐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그럼으로써 행복감에 젖는 것은 사악하고 악의적인 행복감에 불과하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일방적인 논리로 끌어들이는 행복은 타인을 발로 짓밟으며 얻어낸 행복에 불과하다. 잔인한 행복이다. 타인의 불행을 지대석으로 삼아 쌓아올린 탑이기 때문이다. 그런 탑은 아무리 공을 들였어도 환영받지 못한다. 세월이 흐르면 결국에는 그 정반대의 소리가 그 탑을 무너뜨릴 것이다. 흔적도 없이 쓸어버릴 것이다. 정취는 행복의 현상이다. 반면에 노년은 슬픔의 현상이다. 좋은 것은 지향하며 배우고 나쁜 것은 지향하며 거부하면 되는 일이다. 사람이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생각하는 존재로서 생각을 청춘의 수준으로 머물게 하는 것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행복은 짧지만 그 짧은 것이 영혼을 인식하게 한다. 첫사랑의 달콤함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행복의 순간이다. 그런 순간을 만들면 삶은 물방울이 되어 무지개를 피우고 띄울 것이다. 늙음은 피할 수 없지만 생각은 청춘에 머무를 수 있다.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거부하면 된다.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어 죽는다. 유년 시절에는 삶이 멀리서 본 무대 장식처럼 보이고 노년에는 아주 가까이서 본 무대 장식처럼 보인다. 생로병사를 아는 것. 신화적인 존재로 스핑크스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침에는 4발로, 점심에는 2발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수수께끼의 형식으로 묻는다. 답은 사람이다. 그런데 스핑크스는 답이 사람인 그 질문을 사람에게 한다. 그리고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사람은 잡아 먹었다고 한다.
여기에 사람의 삶에 대한 절묘한 지혜가 담겨 있다. 사람이 사람과 삶을 모르면 죽은 목숨이다. 생로병사를 아는 것이 인식이고 깨달음이다. 시타르타도 생로병사에 대한 질문을 품고 출가했다가 오랜 명상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의 깨달음은 생로병사에 대한 대답으로 충만하다.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어 죽는다. 이것이 인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공부하면 즐거운 공부가 된다. 소위 즐거운 학문은 삶의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실현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문학 중에 비극을 공부하다 보면 남다른 인식을 얻을 수도 있다. 비극은 슬픔을 다루는 예술 형식이다. 그런데 그런 슬픔의 예술로 축제를 벌이기도 했다. 슬픔과 축제는 어울리지 않아서 낯설기만 하다. 모순으로만 읽힌다. 하지만 고대인은 당연했다. 이런 비극을 공부한 최초의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였다. 그는 시학에서 카타르시스라는 개념을 설명했다. 비극의 힘은 사람의 감정을 슬픔 속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게 감정의 해소를 실현시킨다는 데 있다. 사람은 누구나 병들어 죽을 것이다. 아무리 불교의 이념으로 참고 견디고 또 아무리 기독교의 이념으로 믿으며 버텨도 결국에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다. 확실한 진리이다. 이보다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죽을 거야.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히. 언제 죽을지도 확실하지 않고 어떻게 죽을지도 확실하지 않으며 어디서 죽을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죽는다는 것은 확실하다네. 이것은 바로크 시대의 시가 들려주는 지혜의 소리이다. 하지만 삶은 사람에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삶이 있어서 인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식을 얻지 못하고 죽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삶이다. 작은 인식이라도 얻기 위해 공부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인식이 너무 늦게 주어지면 안타깝다. 그때는 후회가 정신을 덮칠 것이다. 후회에 발목 잡히면 답이 없다. 지나온 삶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인식하기를 바랄 뿐이다.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삶을 보는 지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아주 가까이서 본 무대 장식처럼 바라본다. 사물을 너무 가까이서 관찰하면 쓸데없는 것까지 볼 수 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아주 멀리 두고 볼 필요도 있다. 아무리 흉측해도 멀리서 보면 아름답다. 무지개도 멀리서 볼 때 보이는 것이다. 극장에서 특히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현상을 구경의 대상으로 삼으려 할 때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지혜에 해당한다.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있는 것은 이성적인 교육이다. 이성적인 교육은 사람들을 비교하게 하고 또 등수를 정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반복하게 한다. 우리 모두를 번잡한 세상 속으로 몰아간다는 것이 이런 교육의 한계이다. 이성이 강해질수록 형식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내용은 없으면서 형식만 남는 정신이 연출된다. 그것이 노인의 현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다가 죽어간다. 누구나 경험하게 될 일반적인 죽음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유년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사물을 바라보는 법이 달랐다. 그때는 삶 자체가 멀리서 본 무대 장식처럼 보였다. 감정이입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웠다. 감정이입이 되어야 사랑도 할 수 있다. 모든 사랑은 어쩔 수 없이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겠지만 그런 상처가 삶에게 아름다운 무늬를 제공한다. 상처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생로병사가 삶이다. 태어난 이상 누구나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죽어도 좋다. 그것이 삶이다. 착각 속에서 살다가 환멸 속에서 삶을 마감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은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옥의 힘은 증오하는 힘과 비례하며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잡고 늘어질 것이다. 천국의 힘은 마음의 여유와 비례하며 마음을 놓아주고 날개를 달아 하늘 높이 지속해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인식에 달렸다. 깨닫느냐의 문제라는 얘기다. 태어난 이상 누구나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삶을 제대로 봐야 한다. 노인은 인간 세계를 가장 잘 안다. 정년기에는 자주 인간 세계에서 버림받은 느낌을 받는 반면 노년기에는 인간 세계에서 벗어난 느낌을 받는다. 전자의 불쾌한 느낌은 인간 세계를 잘 모르는 데 기인하고 후자의 유쾌한 느낌은 인간 세계를 잘 아는 데 기인한다. 노인에게 필요한 자세. 쇼펜하우는 노인과 노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젊은 시절에 이런 글을 읽으면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노인이 되어야겠다는 인식을 얻기도 한다. 그런 인식과 함께 나름대로 다짐이나 결심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고전을 청소년기에 읽으면 더욱 소중한 지혜를 선사하기도 한다.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다가서는 것은 전혀 다른 시간을 연출할 것이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전자, 즉 알고 준비하는 것에서 실현된다. 다른 사람들이 젊어 보인다면 자기 자신은 이미 늙어버린 것이다. 늙음이 권력인 양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는 나이는 들었어도 존경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공자의 가르침처럼 지천명과 이순 그리고 종심소유 분류구의 경지에 도달한 노인이라면 지극히 이상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특별한 존재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자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상적이기보다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평범하게 죽어간다. 부정적인 노인에 대해서 인식이 왔다면 이제 긍정적인 노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 즐거운 학문으로 삶 자체가 즐거워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현상을 공부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나이가 들수록 불쾌해지기 마련이다. 웃는 얼굴은 보기 힘들어지고 인상만 쓰고 있는 험상궂은 얼굴만이 모든 표정을 압도한다.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불쾌한 느낌보다는 유쾌한 느낌이 더 낫다. 타인의 말에 틀렸다고 부정하기보다 그것도 맞다고 말하며 품어주는 것이 더 낫다. 공식만 바꾸면 답은 언제든지 도출될 수 있다. 하나의 공식에 얽매이는 정신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정신이다. 그런 정신은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롭다. 공식을 시시때때로 또 다양하게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불쾌한 느낌이 요구될 때도 있다. 창조를 하려 할 때는 이런 느낌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 고독을 곁에 두고자 하는 일념으로 일상에 들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창조자는 개척자이고 선구자이다. 이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선구자도 아니고 개척자도 아니다. 하지만 불쾌한 느낌으로만 살 수는 없다. 사람은 때로 유쾌한 느낌으로 삶을 사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마음의 짐을 풀어놓고 해방감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혜도 요구되는 것이다. 은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은퇴 후에 여유를 찾을 수만 있다면 노인의 삶도 영화로운 형식으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도 아름다울 수 있다. 그 비결을 깨닫는 것이 관건이다. 노인의 강점은 인간 세계를 잘 아는 데 기인한다. 젊은이들은 따라갈 수 없는 수준과 경지가 노인의 것이다. 시간의 흐름만이 제공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 살아봤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삶에는 수두룩하다.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노인이 분명 있다. 그들은 스스로 노인이라 말하면서도 유쾌한 느낌을 선사한다. 살아봤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노인은 그것들을 유쾌한 느낌으로 전할 줄 알아야 한다. 소년과 노인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소년의 한 시간은 노인의 하루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 삶의 속도와 온도. 어린 시절의 시간은 무한히 길게 느껴진다. 그래서 심심하다는 말이 어린아이들의 말이 된다. 어릴 때는 심심하면 큰일이다. 심심하면 낭패인 것이다. 어릴 때는 무슨 일을 해도 심심함에 저항하는 것이 목적이다. 매 순간 놀기 위한 것이 아이들의 행동이다. 심심함과 놀이가 긴장감을 유지하며 평형을 이룬 상태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성숙해지고 더 나아가 늙어가기 시작한다. 모든 것이 습관으로 들어서고 만다. 습관 속에서는 자유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공자가 말한 부록의 나이도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혹당할 만한 무언가가 없을 뿐인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매력적이지 않다. 아무것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40년 동안, 즉 40번을 반복하고 나면 계절조차 습관 속에서 해석된다. 봄이 되어도 설렘이 없고, 여름이 되어도 뜨거움이 없고, 가을이 되어도 열매가 없고, 겨울이 되어도 나이테를 만들 여력이 없다. 그냥 다 싫다. 신기함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무엇을 보아도 다 안다. 다 알고 있다는 판단이 생각을 지배한다.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다 안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배우려 하기보다는 가르치려 든다. 입만 열면 가르치려 든다. 입만 열면 훈계를 하려 한다. 대화는 사라지고 잔소리만 늘어난다. 사랑은 요원해지고 허영심에 찬 험담만이 입에 가득 찬다. 그런 말들이 시간을 더욱 빠르게 흘러가게 한다. 남을 향해 욕을 하면 할수록 시간은 더욱 빨리 흘러간다. 그런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은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지옥에도 영원한 것이 있다. 그런 영혼 속에 갇히고 마는 것이다. 영혼도 영혼 나름이다. 천국의 영혼이냐, 지옥의 영혼이냐. 삶의 시간은 가속도가 붙는다. 늙으면 늙을수록 시간은 빨라진다.
엊그제가 새해였던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다. 이런 말이 노인의 소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굴러떨어지는 공처럼 가속도가 붙어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추락한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다. 시간의 속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빨라진다는 데 있다. 사람에게만 시간이 힘을 발휘한다. 사람이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면 시간에 희생된다. 시간은 묘하다. 시간은 사랑하지 않으면 적이 되어 나타난다. 시간은 앞에서 이끌지 않으면 사냥꾼이 되어 추격해온다. 시간의 화살은 심장을 뚫고 들어온다. 시간 앞에 쓰러질 때보다 더 잔인한 현장은 없다. 시간을 앞서가지 못하면 시간에 쫓겨 살게 된다. 시간에 쫓기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숨이 차다. 숨을 쉬어도 행복감이 없다. 숨을 쉬어도 산소의 공급보다 산소의 소비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아무리 헐떡거려도 숨이 차서 그 다음을 위한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 놀이공원에 가면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기구가 있다. 중심에서 가장 먼 가장자리 의자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사람들을 앉힌 후 속도를 높여가며 돌린다. 속도가 가장 빠르게 느껴지는 곳에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이다. 삶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정신은 차릴 수가 없는 지경에 처한다. 사람이 명상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심을 찾아가는데도 훈련이 필요하다. 눈부터 감아야 명상이 시작된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안다고 말하는 실수부터 경계해야 한다. 나의 시간이 곧 내 인생. 우리의 선조들은 1년의 길이를 사계절로, 12달로, 24절기 등으로 다양하게 나눠 놓았다. 또 뜨거운 여름에는 초복과 중복 사이에는 10일을, 중복과 말복 사이에는 20일을 계산해서 나누기도 했다. 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10일은 정점을 찍고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20일과 맞먹는 시간이 된다. 알고 나면 좀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2배로 시간을 배정해도 견딜 수 있으리라 믿으니까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다. 익숙해지면 쉬운 법이다. 알고 나면 견딜 만한 것이다. 1년의 시간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나누는 훈련도 해야 한다. 그냥 내버려 둔다고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곧 나의 인생이 될 것이고, 나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존재를 증명할 것이다. 자기 자신의 시간을 굴러떨어지는 공처럼 내버려 두는 것도, 또 그 시간을 회전하는 원반이의 가장자리에 두는 것도 다 자기 책임이다. 시간은 챙겨야 한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앞서가야 한다. 시간 속에 있으면 시간에 쫓길 이유가 없다. 시간을 밖에 두니 시간에 쫓기게 되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마음을 쓰고 있으니 더 이상 마음이 자기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지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소년의 한 시간은 영혼과 맞닿아 있다. 느리고 느려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 문제는 흥에 겨워 주체가 안 될 정도일 뿐이다. 바람만 불어도 간지러워 깔깔대며 웃는 시간이다. 소년의 한 시간은 그토록 즐겁다. 반면에 노인의 하루는 따분하기 짝이 없다.
아이들이 말하는 심심하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대화할 사람이 없어 외롭다. 대화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말할 사람이 나타나면 잔소리로 대화를 채우고 만다. 명절이라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도 대화는 즐겁게 진행되기 힘들다. 모두들 나름대로 어른이 된 것이다. 들어주기보다는 말을 하려는 허영심이 발동할 뿐이다. 이제 뭔가를 깨달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그런 공부가 사람들 사이를 더 온화하게 해줄 것이다. 삶의 시간은 가속도가 붙는다. 사람이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면 시간에 희생된다. 어른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의 의견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너무도 많다. 자기 자신의 고집을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 일상을 채운다. 자기 자신의 운명 속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가련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자존심만 세져서 타인을 배려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정신들이 셀 수 없이 많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면 쉽게 흥분하고 심지어는 분노까지 하게 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군소 본능, 무리지어 살려고 하는 본능을 앞세우고 그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유행 따라 삶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한다. 기업 윤리를 자기 의지로 착각하고 살아가기도 한다. 아파트 업자는 아파트에 살아야 진정한 삶이 펼쳐지는 듯이 홍보하고, 기계를 만드는 업자는 특정 기계를 사용해야 제대로 사는 삶인 것처럼 광고하며, 교육업자는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어야 성공한 삶이라는 식으로 가르친다. 타인이 만든 콘텐츠를 보고서 자기 자신의 의견을 형성해 놓고서 그 의견이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기인한 생각인 양 착각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 진정한 어른은 하나의 의견에 갇혀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지 알고자 할 때 가장 자주 드는 사례가 나이에 따라 변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이다. 우리는 공자가 가르쳐 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인생을 나이대로 구분하여 설명하곤 한다. 15세는 지야, 즉 배움의 뜻을 가지는 나이이고, 20세는 약관, 즉 관을 쓰는 나이이며, 30세는 이립, 즉 독립하는 나이이고, 40세는 불호, 즉 유혹당하지 않는 나이이며, 50세는 지천명, 하늘이 정한 운명을 아는 나이이고, 60세는 이순, 즉 귀가 순해지는 나이이며, 70세는 종심소욕 불류구, 즉 마음대로 해도 법대로 하는 나이라고 배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깨달은 자의 몫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만다. 15세는 배움의 뜻을 두기보다 나가 놀고 싶을 나이이고, 20세는 취직할 생각은 아예 못하는 나이이며, 30세는 독립할 뜻도 없는 나이이고, 40세는 시간만 나면 누군가를 유혹하거나 스스로 유혹당해서 바람 피우고 싶을 나이이며, 50세는 군소 본능이 극에 달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를 나이이고, 60세는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을 나이이며, 70세는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 나이이다. 이것이 일반적이다. 깨달은 자라면 정반대의 현상을 보일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이성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자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쇼펜하우도 공자처럼 나름대로 모범적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해놓았다.
인간 각자의 군소 본능은 나이와 정확히 반비례한다.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한 인식을 담고 있다. 쇼펜하우가 인간에게 거는 기대가 예사롭지 않음을 확인하게 하는 문장이다. 정신의 근육은 나를 지탱해준다. 무리 본능은 어릴수록 강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 건강한 정신일수록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긴다. 약한 정신일수록 노인이 되어 외로움에 시달린다. 정신에도 근육이 있다고 했다. 정신력을 정신이 건강할 때 훈련으로 강화시켜 놓아야 한다. 근육은 약할 때는 단련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적당한 시기에 배움에 임해야 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 된다. 건강한 어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범적인 어른이 되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력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래서 사는 것은 만만치 않은 것이다. 죽지 않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죽음 경험을 거치면서 삶이 진행될 뿐이다. 사는 동안 배우고 훈련해야 할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는 오롯이 혼자서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의견에 자기가 속한 집단에 얽매이기 쉽다. 한 생각에 갇히지 않고 자기를 넓힐 때 어른이 된다. 이기심을 극복하면 더 큰 행복이 온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이기심 자체는 나쁘다. 이기심을 중심에 두고 사고를 펼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이기주의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는 한결같이 이기주의는 나쁘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이기주의도 이기주의 나름이다. 우리는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웠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는 식의 질문을 받으며 자기 자신의 의견을 발견하는 법부터 배운 것이다. 분명 이기심에도 좋은 측면이 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이런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모든 개념은 일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신이라 말해도 누구에게는 악마로 인식될 수 있다. 친구라 말해도 누구에게는 적이 될 수 있다. 세상이라 해도 누구에게는 깨트려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삶이라 말해도 누구에게는 쓸데없는 틀로 인식되기도 한다. 분명 이기심이니 이기주의니 하는 말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부정적인 것을 알고 대처하려면 그것을 붙들고 일정 시간을 버텨야 한다. 인식이 올 때까지 붙들고 씨름해야 한다. 힘이 주어지는 만큼 인식의 크기도 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주어질 것이다. 몸의 근육처럼 정신의 근육도 고통을 참고 버텨준 시간만큼 크고 단단해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쇼펜하우어는 당황스러운 상태를 뚫고 헤쳐나오려는 과정에서 철학자가 된다라고 말한 것이다. 당황스러운 상태를 모르면 철학의 길이 아니다. 고통이 없다면 철학의 이념이 아니다. 상처가 없다면 철학을 공부할 수가 없다. 고통을 모른다면 철학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정답을 원한다. 공부를 원하기보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시험에 나올 문제를 아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것만 알면 행복이 보장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착각이다. 그런 알은 삶의 무게를 더할 뿐이다. 일심동체가 되는 우정. 쇼펜하우는 이기심이 깃들지 않은 형태의 행복을 가르쳐준다. 그는 행복의 조건으로 참되고 진정한 우정을 설명한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그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조건이 된다고 가르친다. 순전히 객관적이고 완전히 무심한 강렬한 관심이 이런 마음에 대한 설명이다.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 존재한다. 내 안에는 너뿐이지만 그렇다고 상실감에 처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충만함과 충족감이 생각을 지배한다. 완전히 무심하는 강렬한 관심은 모순이다. 무심이 관심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없음이 마음이 있음이기 때문이다. 무소유가 진정한 소유가 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비운 마음이 가득 찬 마음이라는 얘기, 비운 마음이 가득 찬 마음이라는 얘기이다. 막힘이 없음은 길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통 길들로 충만한 인식이 막힘이 없는 지경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도가 튼다는 말은 행복의 경지를 일컫는 말이 된다. 마음을 놓아주지만 그 마음이 자기를 챙겨준다. 무심을 실천하지만 그 무심이 관심을 쏟는다. 관심이 전제로 주어지면 무심이 실현된다. 삼보일배하는 일념이 마음을 비우게 한다. 108배를 하든 1000배를 하든 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공과무의 지경이 펼쳐진다. 스님들도 연보를 외우면서 최고의 인식에 도달한다. 기독교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행위가 임마누엘, 즉 곁에 있어주는 신을 경험하게 한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 실현된다. 원하는 것을 치열하게 원하는 그 열정이 요구된다. 대충 원하다가 대충 아무 데서나 다 됐다 하고 말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다. 행복은 자기 자신만이 증명할 수 있다.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자기 자신을 벗어날 수는 없다.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 순전히 객관적일 수 있을 때 진정한 우정은 탄생한다. 어떤 집단적인 이념에 개입되어서 한 목소리로 외쳐대는 소리로는 친구를 얻을 수가 없다. 어떤 목적의식에서 모인 사람들은 친구들이 아니다. 그 목적이 사라지고 나면 다 뿔뿔이 흩어질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회사에 다닐 때는 밥을 같이 먹자고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은퇴하고 나면 모든 이익관계가 끊어진 상태여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이 일상의 현상이다.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아야 한다. 너무 늦으면 삶이 대가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다. 삶이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면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자기 자신이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하면 온 하늘이 어둠으로 물들고 말 것이다. 그래서 적당할 때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행복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 존재를 깨닫는 것이 관건이다. 행복을 신이니 돈이니 자본이니 물건이니 하는 식으로 밖에서 찾는 한 실수는 반복될 것이다. 참되고 진정한 우정은 진과 실제로 일심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오로지 인간의 본성에 깃든 이기심 뿐이다. 자기 자신에 저항하여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런 지혜라면 죽을 때까지 사랑해도 된다. 그것이 철학의 길이다.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객관적일 때 우정이 탄생한다. 우정은 이기심을 쫓고 친구와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